안녕하십니까. 콘스탄트 김의 티스와 함께 돈 버는 아카데미. 드디어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돈 버는 연말정산. 12월이 가기 전에 반드시 가입해야 되는 상품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말정산이라고 해서요. 어떤 사람은요. 13월에 소득이라고 해서 13월에 월급처럼 받아가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오히려 세금을 더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효과적으로 세액공제하고 소득공제를 한다면 13월에 보너스를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연말정산 세액계산 플로우를 쫓아가면서 어떤 세액공제를 늘리고 어떤 소득공제를 늘려야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연말정산은요, 총급여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비과세 소득은 빼죠. 그리고 근로소득공제도 빼줍니다. 그렇게 해서 근로소득 금액이 나온다면요, 인적공제라고 해서 기본공제, 추가공제, 경로우대 및 장애인, 부녀자, 한부모 공제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 국민연금 같은 연금보험료 공제를 해주고요. 특별소득공제, 보험료나 주택자금이나 기부금 같은 경우를 빼줍니다. 그 다음에 기타 소득공제를 해주고요. 그런데 이 중에서 중요한 것이요. 연금보험료 공제해주죠.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보험료도 공제해줍니다. 그 다음에 개인연금저축이나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이라든가 주택마련저축, 중소기업 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해서도 소득공제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좀 더 강화시키거나 새로 가입하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소득공제를 뺀 나머지가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되겠는데요. 과표별로 기본세율을 곱해주면 산출세액이 나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세액 감면 및 공제가 있으면 빼주고요. 결정세액이 있었을 때 그동안 1년 동안 기납부세액이 있다면 그것을 차감한 이후에 징수세액을 결정하면 되겠습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요. 연금세액공제 상품이 있고요. 특별세액공제라고 해서 보장성보험료 공제가 있으니까 이것을 좀 더 늘릴 필요가 있거나 새로 가입하면 되겠죠. 자, 먼저 국민연금 등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 보험료는요, 연금보험료 공제를 전액을 해주고 있습니다. 근로자 본인의 국민연금 보험료라든가 공무원 연금법 등의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부담한 부담금이라든가 기여금은 전액 공제를 해줍니다. 물론 자신이 낸 돈이 되겠죠. 그 다음에 국민연금 반납 금액은 공제가 불가하니까 주의하시고요. 추납 같은 경우 추후 납부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특별소득공제 보험료도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전액에 대해서 자신이 부담한 건에 대해서는 공제해주고 있고요. 고용보험료 마찬가지로 공제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노란우산 공제 등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밖의 소득공제예요.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 연 72만 원까지 또 공제해 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2020년도까지 가입분에 대해서 180만 원 납입 시 연 72만 원까지 40%를 공제해 준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새로 가입은 불가능하죠. 그 다음에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이라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노란우산 공제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자영업자의 퇴직금이다 보니까요. 여기에 대해서 가입을 한다면 소득공제를 200만 원, 300만 원, 500만 원까지 해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노란우산 공제에 가입했을 때 소득공제 효과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개인이나 법인 대표인 경우에 그 소득 금액이 4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요. 소득공제 한도가 무려 500만 원이나 됩니다. 적용세율을 16.5%까지 감안한다면 33만 원에서 82만 5천 원까지 매년 환급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개인 자영업자인 경우에 4천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일 때는 300만 원까지 가입이 가능하고요. 적용세율은 38.5%까지 적용이 가능하겠죠. 따라서 49만 5천 원에서 115만 5천 원까지 매년 환급이 가능하니까 반드시 가입할 필요가 있겠죠. 그 다음에 개인 같은 경우에 1억 원을 초과한다. 수익 금액이. 그랬을 때는 200만 원밖에 소득공제를 해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적용세율 46.2%까지 감안한다면 77만 원에서 매년 92만 4천 원까지 환급이 가능합니다. 법인 대표인 경우에는요, 4천만 원 초과 5,675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300만 원까지 소득공제 해주니까요, 적용세율 37.5%까지 감안한다면 매년 49만 5천 원에서 115만 5천 원씩 그 환급을 해주니까 반드시 노란우산 공제를 통해서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시고 매년 환급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경우에 소득공제도 해주고 있거든요. 그에 앞서서 주택마련저축공제도 해주고 있습니다. 매년 300만 원 한도로 해서 주택마련저축 납입액의 40%를 공제해주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뭐 청약저축 같은 경우에도 연납입액 240만 원 이하로 그 공제를 해주고 있고요. 특히 청약저축 같은 경우는 5년 이내 해지 시에는 납입액의 6%를 추징하니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경우에 3천만 원까지 100%의 소득 공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공제 한도도 소득 금액의 50%까지 해주니까 넉넉하게 투자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요. 더 중요한 것은 소득 공제다 보니까요. 어떻습니까? 총 2,500만 원 소득 공제 한도에도 포함되지 않으니까
1억 원도 투자해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사주조합의 출연금에 대한 소득공제도 해주고 있죠. 연 400만 원인데 벤처기업 같은 경우에는 1,500만 원까지 한도로 해서 소득공제를 해주니까 이런 기회가 있다면 반드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벤처기업에 투자했을 때 소득공제 효과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표별로 다를 수 있는데요. 4,6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매년 3천만 원 투자하고서 소득공제 혜택으로 환급액이 495만 원을 돌려받을 수가 있습니다. 8,8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792만 원, 1억 5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1,155만 원, 3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1,254만 원, 그 다음에 5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1,320만 원, 10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1,386만 원, 그리고요. 1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요. 1,485만 원이라고 해서 매년 3천만 원 내고 거의 반 가까이를 환급받고 그 다음에 나중에 투자 성과에 대한 투자 수익도 누릴 수가 있으니까 반드시 가입할 필요가 있겠죠. 그 다음에요. 1억 원을 투자했을 때는 최고 세율 49.5%를 감안했을 때 5,900만 원 소득공제로 인해서요. 1억 원 투자하고 매년 2,921만 원을 환급받을 수가 있으니까 반드시 고소득 자영업자라든가 근로자는 벤처기업에 투자해서 소득공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연금저축 세액공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연금계좌에 나입한 금액의 12%의 세액공제를 해주는데요. 지방소득세까지 합친다면 13.2%가 되겠습니다. 특히 총급여가 5,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15%, 지방소득세까지 합친다면 16.5%의 세액공제를 해주니까 반드시 연금저축 가입하시고요. 연말까지 가입하지 않았다면 반드시 12월에 가입하시면서 그 한 달을 채워서 세액공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대상은 퇴직연금하고 과학기술인공제, 연금저축이 있겠습니다. 특히 연금저축 같은 경우에는요. 50세 이상인 사람인 경우에는 2020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600만 원 한도로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니까 반드시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연금저축을 가입했을 때 세액공제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소득 금액이 4천만 원 이하자이거나 총급여액이 5,500만 원 이하자인 경우에는요. 세액공제율이 15%다. 지방소득세 10%까지 합친다면 16.5%를 공제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400만 원을 연간 나입했다. 그러면 환급액은 매년 66만 원 정도가 되고요. 만 50세 이상인 사람은 그 한시적으로 600만 원까지 납부가 가능하죠. 그랬을 때는요. 99만 원의 그 환급액을 받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요. 종합소득 금액이 1억 원 이하이고 총급여액이 1억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13.2%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400만 원 납부하는 사람은 52만 8천 원을 받을 수 있고요. 600만 원 납부하는 사람은 79만 2천 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종합소득 금액 1억 원 초과자이고 그 다음에 총급여액이 1억 2천만 원 초과자인 경우에는 13.2%를 받을 수 있는데 그 세액공제 한도액이 300만 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매년 39만 6천 원의 환급액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보장성 보험료 세액공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장성 보험료를 연간 100만 원 한도로 해서 세액공제를 해주는데요. 납입액의 12%, 지방소득세까지 합친다면 13.2%의 세액공제를 해줍니다. 근로자가 기본공제 대상자를 피보험자로 지출한 보험료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보장성 보험료 세액공제도 해주거든요. 연간 100만 원 한도로 해서. 그래서 보험료 납입액의 16.5%까지 세액공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근로자가 기본공제 대상자 중에서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지출하는 장애인 전용 보험에 지출한 보험료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주의점도 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보장성 보험을 가입했을 때 맞벌이인 경우에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른 경우에는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맞벌이인 부부가 아내가 남편을 위해서 보장성 보험료를 가입했다. 그러면 계약자 피보험자 다르기 때문에 둘 다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물론 피보험자가 둘인 경우도 있겠죠. 부부 공동인 경우에는 당연히 가능합니다. 장애인 보장성 보험인 경우에는 장애인을 위해서 보장성 보험을 가입했다고 무조건 공제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장애인 전용 보험만 공제가 가능하니까 반드시 장애인 전용 보험이라고 찍힌 것이 있는지 확인하실 필요가 있겠죠. 자, 그런데 보장성 보험료 세액공제에 관련돼서는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단체 보장성 보험을 회사가 가입해 줬습니다. 그랬을 때는 급여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세액공제는 불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기본공제를 받지 않은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보험료 또한 세액공제는 불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피보험자가 태아인 경우에도 보장성 보험을 가입한 경우 있겠죠. 그랬을 때는요. 출생 전이고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세액공제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요. 일시 납부한 보험료도 있겠죠. 이런 경우에는 월별로 안분하지 않고 전액 세액공제가 가능하니까 이것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연도 중에 중간에 해약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는요, 해약하기 전까지는 해당 보험료에 대해서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미납분 보험료가 있다. 그러면 실제 납입한 연도에 세액공제가 가능하다는 점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주택임차 보증금 반환 보증보험료도 보증금 3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세액공제가 가능하니까 이 점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따라서 올해가 가기 전에 연말정산을 위해서요, 그 세액공제 상품하고 소득공제 상품을 반드시 가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소득이 많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요, 세액공제보다 소득공제 상품을 좀 더 많이 가입한다면 효과적으로 13월에 보너스달을 맞이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12월이 가기 전에 반드시 가입해야 되는 금융상품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